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목표 설정 특강, 목표의 힘. 이제 마지막 4부작입니다. 마지막 부분, 가장 클라이맥스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글씨가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면 좀 흐릿하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이다. 빈주먹으로 큰 성취를 해낼 때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진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강사님, 저는 집안 환경이 이래갖고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수저, 흑수저, 이래있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 돈 가지고 한평생, 흥청망청 그냥 즐기고 살다가 죽었어. 성취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런 삶이 부러우십니까? 저는 그런 삶 옛날엔 한때 부러워했어요. 나 맨날 이렇게 개고생하나, 나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나, 누군 저렇게 편하게 좋은 부모 만나서 편하게 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안 좋은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응?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을 갖고 태어났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다고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인전을 보십시오. 모든 우리가 흠모하는 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부자로 태어나서 한평생 흥청망청 살다가 죽었어. 누가 존경합니까? 누가 그들을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멘토, 이 세상을 바꾼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이름을 남긴 모든 분들은 결국은 최악의 조건, 정말 누구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굳은 의지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척박한 환경이고 안 좋은 환경일수록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역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엉망 같은 가정 환경에 태어나서 남들이 꿈꿀 수도 없는 것을 해낸다면 얼마나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똑같은 거,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경전을 보고도 잠자는 사람이 있지만, 만화책을 보고도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남들이 가진 걸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뛸 때 인생의 가치가 발현되고 나의 진정한 값어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남들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전 종교적인 게 아니라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한 조건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취를 못 이룬 사람은 오히려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지옥 갑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날린 거니까.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 저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 보면은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또 그 밥 한 끼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먹고 있죠.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살이 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정말 맨날 우리 듣는 얘기지만, 오늘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하루의 시간, 또는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의 시간이 얼마나 값집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 98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딱 3개월 더 사는 거였어. 그 3개월 더 사는, 만약에 그 당시에 신이 와가지고 너 3개월 더 살게 해줄 테니까 뭘 주냐 하면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값어치는 뭘 갖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외제차 타고 다니네, 뭐 했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고 나이가 그래도 이제 50년을 사나 보니 정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창출해야 되느냐. 즉, 똑같은 북극이 있지만 그 북극에서도 이글루를 만들고 또 얼음을 벽돌로 삼아서 아주 성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북극에서 그냥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나한테 왜 주어졌을까? 바로 그 환경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빈주먹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만들어내기가 오히려 쉬워져요. 작은 거라도 만들면 성취가인 것이죠. 그럼 오히려 시작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영업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잘 살아왔고 부유하게 살았어. 덕분에 좋은 지인들도 많고 잘 나간 지인이 많아. 그래서 이제 보험 세일즈 왔습니다. 1년 만에 억대 연봉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성취가 없어요. 왜? 보험 세일즈로서 달성한 억대 연봉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은 지인 시장 끝나는 순간 접었어요. 왜? 숱하게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잘 나가는 지인들이 끝나는 무렵에 결국은
영업을 접두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분들이 성공하느냐, 정말 척박한 환경에 찾아갈 사람도 없고 정말 개척 돌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실력을 키운 분들만이 20년 30년 롱런을 하고 그분들이 결국은 정말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무엇이 주어졌느냐, 그것을 불평할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표를 세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고 실행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이다. 빈 주먹으로 큰 성취 낼 때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그죠?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이 방송 보시는 분의 환경이 최악이면 최악일수록 그것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에게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과거와 미래가 충돌할 때, 오늘 과거와 미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두 개가 충돌해요. 해야만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충돌할 겁니다. 자, 원하는 것은 뭡니까? 몸이 요구하죠. 더 자자. 응? 좀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해야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순간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자. 또는 이 순간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자. 누가 이깁니까? 자, 여러분, 원하는 것은 되게 빡셉니다. 되게 이기기 힘들어요. 그죠? 원하는 것이 되게 이길 거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이 이길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 해야만 하는 것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것들이죠. 원하는 것들은 과거지향적인 것들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습관들인 것이죠. 그죠? 자, 똑같은 일입니다. 집에 정말 하루 종일 영업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허기가 져서 집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 먹으면 이게 살이 된다는 것. 그러나 그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야, 저도 어젯밤에 또 겪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냉장고만 열어도, 그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사과 먹고 버텼어요. 근데 너무 허기 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할 게 남아있어갖고. 그래서 정확히 딱 2조각으로 제가 타협을 받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거는 그냥 굽는 거였지만, 그럼 잠이 안 와. 너무 굶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과 한 토막하고, 사과 반 조각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빵 딱 정확히 치즈 하나 딱 넣고 딱 2개 먹고 타협을 했죠. 원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싸울 때, 여러분은 뭐가 이기십니까? 바로 발전적인 삶, 목표지향적인 삶은 해야만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맨날 부딪힙니다. 전화기를 붙잡고서 해야만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전화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은 좀 이따 전화하자. 바쁠 테니까 지금 전화 안 받겠지. 이게 원하는 것이죠. 그죠? 아침에 눈 뜰 때도 맨날 싸울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것은 이 순간에 일어나서 넉넉한 시간으로 출근해갖고 미리 준비한 삶을 사는 것. 원하는 것은 뭡니까? 10분, 5분 자다가, 더 좀 자다가 촉박하게 출근해서 촉박한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 그죠? 맨날 이 순간에도 싸울 거란 말이죠. 정상 강사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채널 없나 하면서 이제 재밌는 뭐 게임 방송이니 뭐 이상한 거 보면서 즐기다가 말든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야만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 해야만 하는 것이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거기다 목표를 집중시키라는 것. 그죠? 우리의 목표는 해야만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는 실행할 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죠?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 보세요. 원하는 것이 이기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몸이 원하는 거로 살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것을 충실하게 하시는 분은 진짜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당신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영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영업에 대한, 내가 취급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냉담한 소비자한테 전이시키는 것을 우리가 영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뭐 전도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종교, 불교도 뭐 심취해 있어. 그럼 그 뜨거운 마음을 냉담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전이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것들, 내가 부자가 되겠다, 억대 연봉을 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뭐 하겠다.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뜨겁지 않다면 그 목표는 갖다 버리세요. 뜨거운 걸 찾아야 돼. 자, 여러분들 맨날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찾아내야 돼요. 저는 강의를
왜 하냐면요. 강의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입니다. 솔직히 오늘도 이 방송 하기 전에 아침부터 오늘 아침 스케줄도 어디 보험사가 담당자분하고 1시간만 미팅했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느 주식 사이트 방송하는 게 있어서 가갖고 1시간 동안 신나게 떠들었지. 아침, 점심 다 굶고. 그 다음에 요 방송하기 직전에 삶은 계란 하나 먹었어요. 좀 하루 종일 뱃속에 들어간 게 삶은 계란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밥을 먹거나 뭐 하면 말하기가 되게 싫어져요. 귀찮아지고. 막 트랩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도 요 방송하기 전에 여기 이제 회사 사무실로 와가지고서 한 3, 40분 쉬었죠. 근데 쉬지도 못했어요. 또 그 사이에 카톡 온 거, 전화 온 거 상담하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갖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느냐. 유튜브 수익 없다고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저는 뭐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또 제가 세일즈맨들, 영업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튜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하느냐. 저는 누군가를 제가 아는 지식과 어떤 경험을 누구한테 전달해 줄 때, 또 그분들이 나에게 그 지식과 경험을 받아서 다시 한 번의 성공을 일으킬 때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느낌이 와요. 이게 재밌는 거야.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는 뜨겁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목표 설정 강의도 여러분들 이 방송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냉정히 얘기하면 제가 유튜브에 강의 많이 안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유튜버가 아니라 원래 강사입니다. 그렇죠? 전문 강사예요. 프로 강사. 그러니까 프로 강사이고 제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 강의 컨텐츠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죠.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란 말이죠.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 강사이고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 특화되어 있는 강의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 이 목표 설정 강의도 실전에서 오프라인 들으면 쓰러집니다. 배꼽 잡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얼마나 제가 이거를 다이내믹하게 하는데. 왜냐? 이게 여러분 요 카메라 있죠? 카메라 보고 마이크 하는 거하고 마이크 잡고 하는 거 하는 거 땅 차이가 돼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하는 50명, 100명, 200명 막 1000명을 대서는 강사들은 이게 느낌이 완전 달라져. 필이 완전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하고 호텔에서 1000명 한쳐도 강의하는 거 하는 거 땅 차이인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목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아니면 제 지식과 경험을 알려드릴 때 이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럼 영업인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안할 때 뜨겁습니까? 아니면 고객들의 거절을 내가 극복하고서 거절 처리가 들어갈 때 뜨겁습니까? 계약을 할 때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뜨겁지 않다면 지금 영업도 접으십시오. 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 디프레스가 되고 고객들은 제품 맞을 때 확신도 안 생기고 뭐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뜨거울 리가 없어. 처음부터 뜨겁다면 되게 행운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운 좋게도 아주 어릴 때, 그분은 8살 때부터 투자를 하는 걸 시작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90이 넘도록 90년을 그거 했으니까 대가가 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뜨거운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그것을 목표화시키고 체계화해서 지불 대가를 명시한 다음에 오늘부터 당장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아주 무섭게 이루어져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강력해져요. 뜨거운 걸 찾아야 돼. 나는 사람 뽑는 게 뜨겁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이 성공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나는 어떨 때 뜨거워진다. 이걸 찾아낼 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황금기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걸 찾으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할 때 뜨거운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겁지 않다면 딴 데 가서 또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가?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 나오죠? 3마리의 그 새들이, 지금 먹이를 이렇게, 누가 먹습니까? 이 넷 중에서. 가장 간절한 새끼가 먹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면 간절해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간절해져.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뜨겁지 않으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뜨거워지면 간절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못 살겠는 거야. 24시간 생각나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열병에 걸린 총각 같은 마음이야. 짝사랑에 빠진 어떤 여인의 마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나를 지배하게 돼요. 너무 간절해지니까. 그러면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요. 행동이 일어납니다. 목이 막 먹고 싶어져. 간절해져야 돼. 이때 목표가 강력해지고 목표와 일치되는 삶이 돼요. 목표와 일치되는 삶이 된다. 네. 마음이 첫 번째 뜨거워질 거, 그 다음에 간절해져야 돼. 간절해져야 된다고. 달성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번 달에 뭐 1,000만 원 번다. 그게 안 되면 큰일 나. 어? 이때 무시무시해져. 인간은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이상의 잠재력, 이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해. 간절해져야 돼. 간절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나를 지금 간절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할 때 뜨거운가? 저는 어떠한 거냐면 나는 남을 가르칠 때 간절해져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유명한 강사. 유명 강사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강사라기보다는 더 많은 영업인들에게, 더 많은 그 영업인들에게 내 영업 노하우와 모든 그런 축적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자타가공이라는 대한민국 1등 세일즈 강사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수많은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제안을 하고 저도 영업을 합니다. 이것이죠. 그죠? 과연 내 마음은 간절하게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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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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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정말 이 영상이야말로 목표 달성이 무엇인지,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라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승철님의 이 노래죠, 노래. 이 제목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게, 예. 자, 보세요. 이게 목표 달성의 원리인데 첫 번째,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 돼. 무엇을? 나를 사랑해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절절한 표현일 겁니다. 아마 자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돈이 없어서 정말 배우고 싶은데 학원을 못 다닌다면 부모로서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학원비를 구할 겁니다. 그죠? 또 많은 영업인들이 또 자식의 교육비랄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업에 뛰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많이 봤어요. 유학비를 제가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내리사랑, 무서운 사랑이죠. 아주 강력한 사랑이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인생에서 한다면, 그러면 나의 궁핍은 왜 용서하느냐? 자, 여러분들. 왜 돈 못 버는 자신을 용서합니까? 응? 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꿈과 희망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영업에 도전하기 어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입사하실 때 또는 지금 당장 입사를 결정할 때 목표가 있겠죠. 어떤 목표? 성공한 자신의 모습. 억대 연봉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조직원들의 환호성을 받고 인정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면 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 모습을 달성한 날 사랑해야 돼. 저는 영업을 잘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내가 영업을 못하는 걸 용납하지는 않았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영업을 못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무조건 잘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도 물론 엄청난 거절에 시달렸고, 좌절도 많이 했고, 진짜 디프레스도 했고, 잠수도 타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본 모습이 거절당하고 깨지고 돈 못 버는 정상인이가 아니라, 돈 잘 벌고, 고객한테 인정받고, 맨날 시상식에서 상 받는 정상인이 되기를 원했거든. 나는 그런 정상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중들을 재우고, 청중들한테 이상한 평가를 받거나, 불러준 데도 없는 강사보다는 청중들한테 완전히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세일즈 강사다. 정말 저 사람의 강의 꼭 들어야 된다. 비싸도 돈 아깝지 않은 강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정상인이가 되길 원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갈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좋아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새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새끼가 나쁜 짓 한다고 우리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건 이거죠. 당신이 나한테 뭐 해주면 좋지만 당신 이거 안 해주면 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나 맨날 술 사주고 그러면 나 좋아하지만 나한테 맨날 술도 먹자 그러면 나는 별로 안 좋아. 좋아하는 건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목표는 달성되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게 되면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하면 멈추게 돼 있거든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내 새끼가 무조건 잘 돼야 돼.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잘 돼야 돼.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목표라는 것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됐으면 다행이 아니야. 됐으면 다행이 아니라고.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한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것이 지금의 나하고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해야 돼.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사랑하라. 두 번째 원칙, 반복하라. 왜? 사랑이 식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식어. 마음이 식어. 간절함이 식어. 욕심이 식어. 그렇기 때문에 반복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고 회사를 조직하고 동기부여를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죠. 여러분, 빨리 달리고 싶으면 100m이겠지만 멀리 달리고 싶으면 마라톤을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멘토가 필요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잘 유지하고 있는 멘토, 선배, 아니면 유명한 뭐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들의,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마음이 식으면요, 항상 내가 전화 드리는 선배들이 있고 인생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에너지를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3시쯤이었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저한테 항상 기운을 주는 또 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딱 전화했더니 딱 정확히 3분 만에 충전되더라고요. 에너지 확 받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 한 방에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게 한 방에 안 돼요. 첫 번째, 사랑하실 것. 그 사랑을 반복할 것. 언제까지? 아까 노래보면 나오죠? 이승철 씨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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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청중들이 같이 환호성 치잖아요. 코러스하고. 그죠? 세상에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우리의 성취인 거예요. 세상에 응답이 올 때까지. 나의 이 노력, 꾸준한 노력과 애절한, 이 절절한 사랑이 주변 사람들한테 퍼질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이게 성취예요. 세일즈에선 이게 계약인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 세일즈에 갖고 있는 목표와 모든 것들이 내가 만나는 고객들이 반응이 일어날 때, 거절했던 고객이 나를 찾게 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날 믿고서 사인할 때,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때까지. 응? 그것이 꼭 세일즈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건 뭐가 되든 어느 분야든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알아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알아줘요. 그죠? 지극한 노력은 항상 다른 목이 돼 있어. 이게 얄짤없어요. 왜? 세상은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투입한 노력이 있으면 결과물이 와요. 밥 먹었으면 화장실 가야 돼. 물 많이 마셨으면 소변이 마려운 거랑 똑같아. 똑같은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자, 목표가 간절해지면 염원이 되고, 염원. 자, 목표가 간절해지면 염원. 뜨거운 열망이 돼. 이 염원은 뜨거울 염차니까 뜨거운. 진짜 안 되면 큰일 나. 그 염원이 계속 축적되면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 야, 진짜 너 대단하네. 야, 너 진짜 할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는 이 순간을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팔자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이 날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그죠? 예전에는 한 달에 3건도 못했던 영업인이 어느 순간에 한 달에 30건을 해도 끄떡없는, 응? 입사할 때는 정말 1년은커녕 한 달도 눈에 안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10년, 20년의 비전을 고객들에 설파하는 영업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기업화되는 것이죠. 이런 목표가 간절해지면 염원이 되고, 염원의 축적이 지극에 도달하면 세상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이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그림입니다. 저 산, 여러분 이 가파른 산이 보이죠? 저 산의 정상에 가고 안 가고는 경사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이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등성이가 아무리 가팔라도 난 진짜 저 산을 정복하고야 말 거야. 그러면 갑니다. 그죠? 반면 산등성이가 이렇게 경사가 낮아도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즉, 목표가 원대하고 안 원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뜨거움이 얼만큼이냐 결판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가 세면 셀수록 강렬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목표가 세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항상 중요한 건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산 간다. 가서 죽어요, 다. 처음에 뒷동산부터 가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남한 저기 뭐 관악산도 가보고 관악산 간 다음에 속리산, 설악산 그런 다음에 이제 에베레스트산 도전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거 순서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처음에 에베레스트산 간 사람 보면은 나도 해보려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작은 산부터 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저 산 정상에 가고 안 가고는 경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 터무니없는 목표 좋습니다.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팅했다면 터무니없는 노력도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그 마음이 있으면 해, 또 이게. 인간이 웃긴 게 뭐냐면, 어처구니없는 목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무조건 뭐 노력을 해라, 개고생해라,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모든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게 결국 뜨거움과 간절함, 즉 사랑함으로 결판난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염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표가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정말 그 산을 가고자 하느냐, 정말 가고 싶어 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난 다음에 버킷리스트도 적어보세요. 버킷리스트. 물론 오프라인 강의 때는 요 단계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버킷리스트의 개수가 내 인생 속 작품들의 개수이다. 개수. 응? 여기에 칸은 되게 많습니다만 단언컨대 버킷리스트라는 걸 안 해보신 분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자기계발서를 읽어봤으면 네가 원하는 목표를 적어봐라. 보통 여러분들 이 버킷리스트는요, 처음 적으면 10개도 못 적어요. 저도 처음에 20개도 못 적더라. 우리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적어보고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면 몇 개 안 나옵니다. 한번 오늘 이걸 한번 꼭 적어보세요. 내가 한번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터무니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적어놨어요, 막. 일단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적을 때 구체화되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행도 일단 첫 번째 제주도 여행, 일본 여행, 무슨 여행, 미국 동서남부 횡단 여행, 유럽 5개국 여행 뭐 다 적어보세요. 차도 예를 들어서 난 지금 뭐 차도 없지만 나는 그랜저 산다, 그다음 BMW 산다, 아우디 산다, 시리즈로 계속 적어보시고, 그죠? 지금 내가 월세 살지만 나는 일단 소형 아파트 산다. 그 다음에는 50평대 아파트, 나중엔 저택. 그냥 막 적어보십시오. 심지어는 뭐 시골에 별장을 짓겠다. 아니면 내가 시골에 500평 땅을 사고 거기다 밭도 키우고 내가 리조트를 만든다. 다 적어보십시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즉, 내가 살면서 나라는 인생을 우리가 주어져서 선물이에요. 내 인생을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딱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 방송의 목적이 지금 그거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몇 개나 적나. 아셨죠?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약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한 목표들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레시피인 것이죠. 버킷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그래, 이러한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해서 내가 여행이 목적이다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어떤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행 비용이 1,000,000원이야.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1,000,000원 모으기 잘 안 됩니다. 그죠? 하루에 3,000원씩 모으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000원씩 모으면 한 달에 10만 원은 모으죠. 그죠? 그러면 한 1년이면 100만 원 이상 모을 것이고, 그러면 10년이면 달성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목표 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판난다는 것. 그죠? 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목표 설정의 가장 중요한 시행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킷리스트 작성하시고 생활계획표까지 하시면 베스트 굿이겠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배가 있습니다. 망망대에 배가 있어요. 이 배는 어디로 갈까요? 우린 모릅니다. 이 배는 선장만이 알겠죠? 근데 만약에 선장도 이 배가 자기가 배가 어디 갈지 모르면 망망대를 헤매다가 침몰하겠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망망대에서 나라는 배의 선장은 나예요. 그럼 내가 갈 방향 내가 정해놓는 거야. 내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이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면 나는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방향을 알면 방황이 없어져요. 헛된 인생이 사라진다. 방황이라는 건 뭡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밥 세끼 먹고 잠자면서 헛된 것들을 위해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가치 있는 삶, 충실한 삶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향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거에 해당되는 일들을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사는 삶이고 그거에 맞게끔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내년 이맘때 어떠한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그 모습을 적어 보십시오. 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 광산, 이 그림 뭐냐? 광산이요, 광산. 이거 노천광산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구덩이가 큽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일종의 게으른 것도 재능이에요. 왜?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이런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데도 불구하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또 다른 데 재능이 있는 것이고 바쁜 사람은 바쁜 조건으로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재능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죠? 구두를 닦는 사람은 구두 닦는 재능이 있는 것이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재능이 있는 것이고 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뭐 기업 다니는 재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는 땅 속에서 무엇을 캐느냐? 어떤 사람은 수술 캐는 사람이 있고 다이아몬드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캐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수의 이 탄소의 동위원소입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숯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탄소 동위원소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누군 숯이 되고 누군 다이아몬드 됩니다. 왜? 고온고압. 즉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캐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저 밑에 있어. 그래서 비싸지는 거예요. 숯이 싼 이유는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어. 그죠? 즉 내가 무엇을 캐느냐는 내 결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귀한 재능, 귀한 능력을 캐고 싶다.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나는 숲 같은 인생을 살래. 나쁘지 않아요. 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래.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정한 걸 캐느냐. 나는 다이아몬드 캐려고 할 때는 수술 캐는 경우도 있고 수술 캐려는데 의외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후자는 별로 없죠. 숯 캐다 보면 숯이 나오는 거고 대개 다이아몬드 캐다 보면 숯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끄집어내는지는 내 선택이라는 것. 즉 귀한 재능을 뽑아내고 싶으시면 깊이 파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 뭡니까? 이 모루죠, 모루 망치질.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영주 대작가는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존에 $10에 수출되는 이 홈이 영상을 보면요. 숙련된 전문가가 한 달에 하루에 몇 개 만드냐? 500개에서 600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 호미를. 아마존에서는 11,000원이면 국내에서는 4, 5,000원에 팔릴 거야. 아마 4, 5,000원, 6, 7,000원 하겠죠. 그럼 호미가 하루에 숙련된 전문가가 한 달에 10,000개, 하루에는 5, 6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강철로 만드는 건데 일본도 전문가 영상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허락되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게 뭐 다른 유튜브 영상 하면은 또 뭐가 또 이게 제한이 있어요. 또 남의 영상 저작권 때문에 퍼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대체하는데 중요한 건 똑같은 강철인데 10,000원에 팔리는 호미가 있고 요 일본도는 500년 동안 25대 통해서 계속 물려받은 정말 최고의 장이죠. 500년 동안 일본도만 만든 그런 장인이 한 달에 딱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은 2,000,000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상컨대 저 호미는 하루에 500개 만든다고 그랬죠. 망치질이 아마 한 200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200번? 숙련된 전문가가. 지금 이 일본도는 한 달 동안 망치질을 계속 한 달 동안 망치질 당했죠.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는 망치질로 판나요. 망치질로. 그럼 고난을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물론 호미 나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일본도 나름의 값어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싼 물건이 되고 싶다면, 비싼 사람이 되고 싶다면, 보다 많은 큰 성취를 얻고 싶다면, 이 망치질을 피해서는 안 돼요. 영업인으로 따지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영업인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을 적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업인의 양식은 거절입니다. 거절을 많이 받을수록 고통스럽지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절을 덜 두려워하거나 하도 많은 거절을 통해서 맷집이 강화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영업이 시작된다고 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인생의 값어치는 망치질에서 결판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때려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웠나 견뎌야 되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답은 없어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날라온다는 것.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항상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춰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견딜 여력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망치질을 피하시면 인생의 값어치가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큰 망치질, 담금질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 다이 브로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 이 볼펜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물자가 풍부하니까 볼펜은 샀지만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오늘 쓰게 됐더니 잉크가 다 굳었어. 갖다 버리죠. 그럼 이 볼펜은 자기의 쓰임을 다 했을까요? 아니죠. 이 볼펜 여러분들 원래 사람 손에 쥐어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이 글자도 어떤 정보, 좋은 정보나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쓰임을 다 했고 잉크가 다 쓰여진 다음에 폐기된다면 이 볼펜은 쓰임을 다한 겁니다. 그렇죠. 옷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옷 한 벌 샀는데 아끼고 별로 입지 않다가 어느 날 유행이 지나니까 갖다 버려. 정말 안타깝죠.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옷을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옷 샀는데 계속 아끼다 보니까 옷이 누렇게 바래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유행도 지났고 하니까 그냥 한 2번인가 입었나? 버렸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입어줘야죠. 컴퓨터건 가구건 뭐건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올바로 다 써주고 난 다음에 아깝지 않은 수준까지 써주고 제대로 쓰지도 못한 물건 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음식도 끝까지 다 먹어주고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빈 그릇을 할 때 또 좋은데 먹다 말면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온전히 쓰고 계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한 클라이막스,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제 나이가 50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51세 됐으니까 만 50년 살았죠. 그럼 과연 50년 동안 나는 얼마나 나를 썼을까? 온전히 다 썼을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난 50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 30%만 쓴 것 같아. 왜냐면 아주 빡세게 아주 그냥 막, 한 게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냉정히 보면요, 한 30% 쓴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저도 그런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좀 진짜 빡세게 살았으면 좀 더 많은 성취하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이 2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고 60대, 70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다 쓰고 있나? 여러분 이 몸도 쓰고 죽는 거예요. 쓰고 갖다 버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이 어차피 이 몸은요, 우리가 수명이 나는 순간 우리 이제 다 털어버리고 뭐 어디 가겠죠. 영원히 가든지 뭘 어떻게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주어진 수명만큼 내 몸을 온전히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온전히 내 에너지와 모든 것, 잠재력을, 내 재능을. 그러면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영업인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을 충분히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나요? 응? 아껴뒀다 뭐 할 거냐고. 그죠? 아껴뒀다 뭐 할 거냐고. 응? 그리고 이것을 안 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더 나이 드시면 하는 후회가 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해보고 살 걸. 더 모험을 해볼 걸. 좀 더 도전해 볼 걸. 좀 더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걸.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들을 충분히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지금 쓰고 있냐 말이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것이 그냥 늦잠 자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잠자는 삶이 다 쓰는 삶일까요? 이건 거의 못 쓰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은 더 큰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망한 삶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응? 다 쓰는 삶은 뭡니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재밌는 일 하고 즐기고 공부하고 주변 사람 돕고 으쌰으쌰 하면서 밤늦게까지 완전히 다 쓰고 그냥 집에 갈 때는 눕자마자 잠오는 삶. 그죠? 베개 되면은 10초 이내에 잠드는 삶. 이런 삶이 365일이 이어지고 이게 3년만 이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못 이룰 목표는 없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그죠? 즉,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안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 아껴 나 자신을. 아낄 필요 없습니다. 시간 지나봐야 다 소용없더라고. 그죠? 언젠가 이 몸도 다 썩어 빠져요. 그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을 온전히 빡 써주는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원했던 목표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요. 더 많이 가. 항상 그랬거든. 나도 보면은 막 해보면요, 내가 생각보다 더 잘 되더라고. 항상 늘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지만 저도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내가 강의로 먹고 살 줄 몰랐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대신 할 때 어느 순간만큼은 정말 빡세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꿈을 꾸기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사람부터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하죠. 어렸을 때 너 뭐 하고 싶니? 어쩌면 우리 인생은 꿈을 꾸기에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사느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죠? 꿈을 꾸기 위해 태어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죠. 마지막은 내가 꾼 꿈을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못한 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못한 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의 한 반은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걸 네가 한번 해봐. 난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의 차례야. 바톤을 주고받죠. 세대로 계속.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 죽을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자식에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멋진 꿈을 꾸셨으면 멋지게 이루시고 부디 아름답게 전해주는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아셨죠? 파이팅입니다.